깜짝 놀래라.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 한번 확인. 봐줄 사람이 없어서. 확인 좀 예. 한번 해주시죠. 너무 깨끗하시네요. 봐줄 사람이 왜 없어서. 이렇게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잘 닦고 오셨나봐. 아니 그럼 그 외에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런 줄자를 이용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줄자로. 예, 불가리아의 한 의과대학에서 2017년에 이 목둘레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사성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목둘레가 두꺼워지니까 대사성 질환이나 당뇨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병원에서도 목둘레를 재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재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재는 게 쉬워요. 이렇게 해서 혼자서도 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재보면 직접 자기 목둘레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수치가 좀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해서 얼마쯤 나오겠다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저는 한 39cm 제가 재봤더니 그 정도가 나왔어요. 네. 남성은 39cm까지가 정상이에요. 정상 목둘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여성은 좀 다르거든요. 허리둘레하고 비슷해. 이거 허리둘레 아니니까 그냥 재봐요. 아니, 이거 두꺼운 여자들이. 많죠. 저가 그랬거든. 한번 그러면 재보실래요? 그냥 뭐 말 나온 김에 나 빨리. 네. 빨리. 예. 한번 얼른 나오세요, 자가 얼른 진단. 나오세요. 알았어요. 얼른. 모가지 쭉 빼야지. 아니,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잘 재질되나. 목을 자,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36cm 이하가 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지금, 제가 세게 했어요? 왜 목을 졸라? 자, 이렇게 보면 거의 한 36cm 정도 돼요. 조금 네. 넘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 살짝. 36.5, 36.3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살짝 넘으셨어요. 이걸 봐서는 우리 문영미 씨는 당뇨의 위험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드시고 이미. 계시니까. 네. 그죠? 고지혈약도 고지혈증 약도. 이미. 혈압약 죄송합니다. 예. 이미. 일단 자리에 그만해요, 돌아가셔서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이야기 계속 그 대신 나눠볼게요. 네. 앞으로 이런 착색이나 이런 게 안 오게 하려면 네. 약을 잘 잡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쵸 관리를 잘 하시면은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은. 저는 그냥 보약이다 생각하고요. 네. 아주 그냥 일구월심, 그냥 열심히 이게 보약이야. 툭! 그냥 그러고 살아요. 예.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참 고지혈증 필요해요. 약하고 당뇨병 약하고 둘 다 이제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두 가지 다 동시에 복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오한진 교수. 그러면 당연히 복용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심장질환, 혈관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다고 보이면 바로 약을 같이 드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성질환 약의 오해와 진실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짠. 당뇨병 약 오래 먹으면 췌장암 잘 걸린다. 좀 무서운 얘기인데 두 분 OX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두 분 X. 동시에 X 들어주셨네. 먼저 이지양 선생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당뇨약을 안 드시면 오히려 췌장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요. 약을 안 드시고 췌장이 혼자 그 일을 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췌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약을 드셔서 췌장을 좀 쉬게 해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를테면은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뇨 검사를 역으로 하셔서 당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약 복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살펴봤는데요. 네. 자, 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약을 잘 챙겨 드셔도 또 혹시 뭐 감기에 걸리거나 또 두통이 있어서 다른 약을 같이. 이제 드시던 약을 드시면서 네. 또 이제 다른 병에 또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먼저 그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상비약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어떤 걸 같이 먹지 마라 했는데 소염 진통제를 같이 복용을
하는 걸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곤란한데요, 솔직히. 잘 모르셨죠? 네. 자, 이 고혈압 약을 드시던 한 60대 남성분이 혈압을 좀 낮춰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어깨에 무리가 온 거예요. 네. 이 병원을 꼭 가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참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국에 가서 소염진통제를 사서 드셨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 확 낫겠죠. 근데 아니 솔직히 낫지. 약국에서 사 먹는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괜찮지 않나요? 무슨 일이 있을 일이 있나요? 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분은 1시간쯤 뒤에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구토, 어지럼증, 코피를 쏟아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간 건데요. 자, 이렇게 고혈압 약 드시던 분이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콩팥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콩팥에서 수분이 배출되는 것을 조금 막게 돼요. 이러면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혈액량이 더 많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만성 질환별 네. 이런 상비약은 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고지혈증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고지혈증 약과 어떤 걸 경구용 무좀약, 그러니까 먹는 무좀약을 같이 먹지 마라라고 했네요. 네,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는 무좀, 이게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 아주 극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바르기도 하고 처방받아서 약도 드시는데 성분이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항진균제를 많이 쓰게 돼요. 이것들과 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같이 먹으면 스타틴 약물이 잘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혈중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스타틴 약제에 근육 관련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고지혈증 약과 경구용 무좀약을 함께 복용하면 예, 꼭 주의를 무좀 하셔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없어요. 아, 예. 깜짝이야. 네, 있으시다고 해도 같이 복용할 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의를 절대 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네. 또 만성 질환이 있다면 약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도 주의할 게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몽 주스를 같이 먹지 말라고 하네요. 네, 자 고지혈증 약과 함께 먹지 않아야 될 음식 바로 자몽 주스. 주스입니다. 근데 옹경 선생님 오랜만에 여름철에 이 자몽 주스가 얼마나 저희한테 좋습니까?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비타민C도 풍부하고 네. 또 여름철에 새콤하니 시원한 맛으로 드시기 좋잖아요. 네. 또 자몽에는 또 수분이 90%나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땀을 많이 흘릴 때 저도 자주 마시는 음료거든요. 네. 근데 고지혈증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도요. 궁금해요. 왜 안 돼요? 이 자몽 주스가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지혈증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버려요. 근데 고지혈증 약을 하루에 하나씩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데 이게 덜 빠져나가는데 또 약이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약은 아침에 먹고 저녁에 자몽 주스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몽 주스하고 고지혈증 약의 상호작용이 72시간, 3일간 지속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자몽 주스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 자몽 주스가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의 대사를 더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빨리빨리 일을 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남으면 이 작용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 스타틴 계열의 부작용이 복근이 녹는 거예요. 복근이 녹아요. 또 심장의 근육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막 피소변을 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몽 주스 섭취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뭐 주스 한 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뭐 자몽 주스 한 잔 주세요. 쉽게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럼 그 옆에 고혈압 약에도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어요? 있어요. 여기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야, 자몽 주스 그런 뭘까요? 거야? 네, 요 옆에. 네. 네.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 자몽 주스를 아예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아예 안 전문가께서 되네요.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네. 또 고혈압약을 이제 복용하고 계실 때도 주의해야 될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방송 오프닝 때 바로 문영미 선생님이 잠깐 쓰러지게 만든 그 문제 바로 그 정체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사실 저희가 조금 시작할 때 이제 네. 과장된 연기를 또 이렇게 조금 하기는 했지만 네. 고혈압 10년째인 문영미 씨가 아까 드시고 쓰러졌던 오프닝 때 의문의 음료 네. 이게 과연 뭘까요? 자, 고혈압약과 포도주스를 같이 먹지 마라. 네, 고혈압약과 맞지 않는 것 바로 포도주스였습니다. 이게 안 좋나요? 네. 사실 이 고혈압 약의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고혈압 약제 중에 디하이드로피리딘 계통의 혈압 강화제가 있는데 니페디핀이라고 하는 약제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약제는 이 포도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서로 이 역할을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이 잘 분해되지 못하고 몸에서 점점점 역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영미 씨가 아까 쓰러지신 거죠. 혈압이 뚝 떨어지시면서. 따라서 고혈압약 드실 때 이런 성분, 디하이드로피리딘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일 경우에는 포도주스를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포도주스뿐만 아니라 크랜베리 주스나 사과 주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저희가 이제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장약과는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될까요? 양배추. 야, 이거는 진짜 위장에 양배추. 솔직히 그걸 양배추로 꼭 양배추요? 그걸 위장에서 손가락 안 치는데 양배추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머나. 일부러 챙겨 먹기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약이랑 안 맞는 건가요? 아니요, 양배추가 위에서는 위 점막 세포를 복구시켜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장으로 가면은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에는 좋고 장에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이 또 위장약을 처방해서 드시면은 위장약은 우리 몸속에서 산을 차단을 해요. 위산을. 자, 위산이 하는 일 중에 소화도 시키지만 뱃속에 있는 나쁜 균도 죽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제산제를 복용하시면 뱃속에 나쁜 균이 못 죽으니까 위는 좋아, 속은 안 쓰린데 배에는 가스가 더 찰 수 있는데 이때 위를 좋게 한다고 양배추를 과하게 드시면 속은 편해지는데 뱃속에서 가스는 더 찰 수가 있어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스 꽉 차가지고. 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에 좋다고 양배추를 막 드시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배추 좀 그만 드세요. 배가 그냥 이만해졌어. 아니 저는 배는 이래도 가스를 잘 배출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다 안 담아놓고 있다고요. 자, 그 얘기, 가스 얘기는 여기까지. 네. 근데 선생님 집에 소화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비약처럼 두고 있고 저도 소화 안 되면은 그냥 가볍게 소화제를 잘 챙겨 먹는 편이기는 네, 한데 네. 솔직히 그 소화제도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소화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 약품 중 하나인데요. 근데 저는 많이 팔면서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 선생님 진짜 소화제 먹으면 그렇게 소화가 잘 되십니까? 아, 그럼요. 느낌 벌써 딱 오죠. 딱 먹으면 와 벌써 다 내려갔다 이거죠. 그러게. 그럼요. 이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 작용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소화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늘 나와요. 근데 네. 이게 나이가 드시면 좀 적게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같이 막 긴장을 하면 좀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소화 효소를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습관성에 있습니다. 이걸 계속 드시면은 이 소화제 때문에 편안하다고 느껴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젊은 아이들 탄산음료에 중독되듯이 어르신들은 이 소화제에도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소화제에도 탄산이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화제를 달고 살면 어떤 걸 놓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가정상비약 3대 위험. 먼저 그 소화제 달고 살면 짠, 예? 위암을 놓칠 수 있다. 위암의 증상이 소화불량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위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암 아닙니까?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 중 1위가 바로 위암이에요. 네.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의 노년층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초기 증상은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속이 좀 뭐 쓰린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근데 이럴 때 소화제를 먹으면 그때그때 증상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도
소화제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암은 자꾸 커지고 또 다른 데로 전이도 되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약을 먹고 조금 편해지시는 거는 뭐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될 때는 반드시 먼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또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속쓰림을 좋아지게 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을 너무 오랜 시간 복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암의 원인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죠. 네네. 우리가 이제 또 소화제만큼 집에 또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게 이제 진통제잖아요. 좀 어디 아프면 진통제를 습관처럼 이제 먹게 되는데 진통제도 과다 복용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볼게요. 진통제 과다 복용 시 짠, 골다공증이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진통제도 종류가 있는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라는 게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 전문 의약품으로 또 많이 처방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세가 드시면은 여기저기 많이 아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통제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젊어서 한두 번 먹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에서 다 해독을 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드시면은 약을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콩팥, 즉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장이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즉 칼슘을 재흡수를 해요.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을 다 몸에 들어오면 좋지만 나이가 먹으면은 이 칼슘도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음식으로. 그랬을 때 신장이 다시 재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진통제를 많이 먹어서 신장이 그걸 못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로 갈 칼슘이 없겠죠? 네. 그래서 진통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가끔 지금 속 이제- 쓰리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지금 가정 상비약을 이제 복용하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입니다. 어떤 질환이 있다면 종합감기약 복용을 주의해라 했습니다. 뭘까요? 어떤 질환일까요? 짠. 만성 심폐질환이 심폐질환. 있을 때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안 된다기보다는 주의가 필요하죠. 이 만성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 항콜린성 약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감기약을 드시게 되면 이 맥박이 아주 천천히 뛰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혈압도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합감기약 안에는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또 이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진통제 복용 자체가 기관지 천식을 발작시켜서 그러니까 기관지를 경련하게 만들거나 또는 후두 부종 같은 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숨쉬기가 아주 어려워져서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 약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잘 차려 먹은 음식에 열약 하나 부럽지 않다 이런 말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약만큼이나 효과 좋은 음식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감기에 효과가 좋은 음식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네. 자, 감기에 좋은, 감기에 좋은 음식, 재료 음식. 보겠습니다. 짜잔. 하나, 둘, 셋. 짜잔. 짠! 아. 야 더덕입니다. 뭐 더덕이 뭐 몸에 좋은 거야. 뭐 우리 다 대한민국 알죠.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이게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이 더덕이라는 건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 만성적인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이 더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더덕에는 단백질, 지방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자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또 혈당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그 요리 연구가 오은경 선생님이 바빠지셨어요. 바빠지셨어요. 감기 예방에 좋은 더덕으로 좋은 음식 만들어 주신다고요? 일단 어떤 음식부터 만들어 주실 건가요? 요즘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니까 사실 감기는 걱정을 안 하는데요. 요즘은 에어컨 때문에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냉방병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감기 예방에도 좋고 냉방병으로 인한 인후염에도 좋은 더덕 고추장 무침과 더덕 간장 장아찌 준비했습니다. 와우, 와우. 네. 먼저 더덕 고추장 무침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더덕 고추장 무침. 네, 더덕 고추장 무침 우리 만들어 볼 재료부터 좀 거예요. 볼까요, 선생님? 네, 재료는요. 네. 껍질 벗긴 더덕 200g, 실파 3줄기 필요합니다. 네. 뭐 간단해요. 네. 근데 이제 더덕이 간단해요. 메인이니까 더덕부터 네. 잘 골라야 되잖아요. 일단 네, 오늘 지금 너무 더덕이 너무 좋아요. 좋다. 진짜 네. 이거는 배울 필요 없어요. 보면 좋아요. 이거는 맞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일단 좀 실하다, 굵고, 실해. 네, 곧고, 길이가 좀 길고, 네. 이렇게 색깔도 좋고, 주름이 좀 작은 것, 주름이 아. 별로 없는 것, 네네. 잔가지가 적은 것, 네, 이런 더덕이 아주 좋은 더덕이고요. 예. 근데 좋은 더덕을 네. 잘 골랐는데 이제 이게- 껍질은 내가 까야 되는 거잖아. 껍질 까는 게 성가셔가지고. 너무 이게. 성가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더덕을 제가 지금 석쇠 위에 살짝 굽고 있어요. 그냥 구우시네요. 살짝 한 5초 정도만 네. 5초? 네, 센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네. 겉 표면만 살짝만 구워주세요. 네. 그러면 표면이 어때요? 살짝 수분이 마르겠죠? 네네네. 아, 네. 네, 그러면 껍질 벗기가 훨씬 수월한 아. 거예요. 이제 요때 야, 껍질을 야, 야, 벗겨 야. 한번 벗겨 보실래요? 아유. 네. 제가 해야죠. 이런 건 그냥 절 시키세요. 드시겠어요, 선생님? 결이 가로로 결이 있어요. 네. 돌리면서 이제 네, 까야죠. 결대로 네. 돌려서 까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결대로 까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안 된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결이 가로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금방 된다, 깎으시면은 진짜. 네. 말랑말랑해졌네요, 껍질이. 네. 여기 아무래도 조금 불이 닿아가지고. 어렵기는 해요. 네. 근데 과일 껍질처럼 그렇게. 네, 요거 귀찮은 분들은요 감자칼로 위에서 아래로 벗겨주셔도 쭉쭉. 돼요. 아, 근데 더덕살이 알겠습니다. 조금 많이 없어지겠죠. 네. 전문가는 역시 다르네. 네, 벗긴 거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네. 썰어볼게요. 네. 네, 미리 다 썰어놨고요. 고추장 무침이니까 요거를 그냥 좀 얇게 썰어줄게요. 얇게? 네, 그래야 양념이 좀 이렇게 고루고루 잘 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조금 더덕을 살짝 말려놨어요. 네. 껍질 벗기기 좋으로가 말렸더니 네, 수분이 지금 별로 많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다 썰었고요. 실파는 2cm 길이로 2cm 로. 잘라줄게요. 네. 부재료. 좋습니다. 네, 이제 바로 무치면 돼요. 오. 네, 바로 무쳐볼게요. 더덕 자, 넣고. 더덕. 네, 200g인데요. 양이 꽤 많아요.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먼저. 자, 여기 지금 3큰술인데요. 예. 다른 양념을 먼저 넣지 마시고 예. 물 2큰술이에요. 생수 2큰술 넣어서 뭘 비닐 드릴까요? 장갑 하나. 네. 예. 말씀만 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 색깔을 먼저 드려요. 이렇게 물을 먼저 드려주세요. 아하, 더덕에다. 네. 진짜 빨개지고 네,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 그 매콤한 맛도 더 잘 배이고요. 네. 일단 색깔이 고와져요. 전체적으로 붉은 물을 먼저 드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드려주시고 여기에다가 빨개졌어요, 더덕이 지금. 양념 이제 고추장 양념을 이제 같이 넣어서 네. 버무릴 건데 고추장 양념만 따로 섞어서 버무려 주세요. 네. 다진 파 넣었고요. 고추장 넣었고요. 요거는 물엿이- 요거는 올리고당? 물엿이에요. 네. 물엿, 올리고당, 조청 다 되고요. 네. 요거 식초 2큰술 정도 들어가고요. 새콤달콤. 예, 다진 마늘 조금 들어가요. 네. 하고 더덕이 좀 쓴맛이 또 있잖아요. 네, 네, 네. 설탕도 좀 쌉싸름하죠. 들어가야 되고 설탕. 단맛으로. 간장도 약간 아, 들어가주면 더 맛있어요. 간장 또는 액젓. 액젓. 네, 난 둘 중에 액젓파. 하나. 나 액젓. 참기름 조금만 넣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어서. 통깨까지 같이 넣고요. 네. 고추장 양념을 먼저 섞어요. 네네. 한 켠에서. 네, 섞어서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면 와. 양념이 떡지지 않고 그리고 실파를 마지막에 넣어서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벌써 향이 막 지금 올라와요. 향이 막 향이. 올라오죠. 네. 네. 더덕 고추장 무침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근데 뭐 색깔도 너무 지금 맛깔스럽고요. 그리고 이럴 때 꼭 있잖아요. 초록색이 들어가줘야. 그렇지. 예. 음식이 팍 살아나죠. 맞아요. 어우 맛있는 냄새가 어우, 향이 진짜, 너무 많이 예, 나는데요. 맞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이쪽에 네. 어르신 하여간 저렇게 창문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어떠세요? 네, 자 이거는 젓가락으로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요. 하하, 난 많이. 더덕 향이 내가 탁 씹을 때 탁 터지면서 네. 쫙! 향이 쫙! 이러면서 왜 그 아직 양념을 했잖아. 네. 이거 뭐라 표현? 어때요? 너무 맛있지? 야, 그냥
입안에 더덕. 더덕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무치니까 맛과 향이 아주 풍부하게 살아있죠. 네. 너무 좀 그만 먹어요. 근데. 여기 있는 와, 너무 사람들은 정말. 맛있다. 아유. 향은 그냥 살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덕 고추장 더덕, 무침이 고추장 순식간에 완성이 네. 됐네요. 오. 네. 어우, 너무 상큼하다. 두 번째 요리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